진천 농다리와 초평호 하늘다리를 가기 위해 모처럼 집에 온 대학원생 딸과 농다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환자인 아내가 부녀의 나들이를 허락하고 혼자 집에 잘 있겠다고 허락해준 덕분입니다. 이 돌 징검다리는 농다리가 아닙니다. 유명한 농다리 좀 위쪽 돌다리입니다. 그래도 이 큰 돌들을 옮겨 만든 분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꽤 긴 돌 징검다리를 토끼처럼 신나게 깡총 뛰어 건너는 이 딸내미는 중고생이 아닙니다. 10대도 아닌 대학원생이 아이 같습니다. 하하. 잘못하면 물로 텀벙 한다고 말렸지만 재미있고 기쁜가 봅니다. 사회인 피로와 공부에 지친 심신이 이렇게 자연 속 푸르른 공간에 오니 힐링이 되나 봅니다. 그것도 제주도 여행 후 7년 만에 부녀 나들이니 더욱 기쁜가 봅니다. 같이 좀 더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심하게 꼼짝 못하고 누워 지내는 엄마를 생각해 어지간하면 말도 꺼내지 않아서 더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아이의 엄마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둘이 다녀오라고. 돌 징검다리가 끝나자 이정표 하나가 나타납니다. 메타세카이어 거리로 가는 코스와 바로 초평호 초롱길로 가는 두 코스입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약 1km의 메타세카이어 길을 겨울을 막 넘긴 3월의 시기라 나무의 초록과 풍성한 모양은 없지만 그래도 곱게 뻗은 이 길은 시원한 기분을 줍니다. 빠르게 8배속으로 이 길을 통과해봅니다. 실록이 우거진 6월이면 참 좋은 코스라 느끼며 아무래도 초여름쯤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조금 남았네요. 드디어 메타세카이어 길이 끝나고 미호천 전망대에 오르는 진입로입니다. 그리 높지 않아도 경사가 심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길을 만들었네요. 정자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숨이 차지만 시원하고 전망이 좋은 정자가 기분 좋습니다. 잠시 쉬고 내려오니 또 두 갈래 이정표입니다. 하나는 미호천 등산로길이고 하나는 산책길이네요. 그런데 애매한 곳에 세워진 이정표가 헷갈려 딸과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산책길 방향은 길이 없는 나무 사이 풀밭입니다. 확실한 등산로 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출발. 요거라도 애매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때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정하고 걷기 시작한 잠시 후 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너른 내리막길과 새롭게 산 쪽으로 난 임도로. 임도 방향을 전에 다녀간 분의 영상에서 보았고 제가 먼저 답사 겸 미리 가보기로 했습니다. 딸은 잠시 삼거리에서 쉬게 하고 이상이 없어 보여 손짓으로 불렀고 계속 전진합니다. 길은 걷기 좋을 만큼 다듬어지고 차도 다닐 정도입니다. 특이한 것은 길의 한쪽 벽이 검붉은 돌산입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었을 듯한 산의 토질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뜸합니다. 아마도 평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농다리에서 용고개를 넘어
초평호수의 현대모비스 야외극장을 거쳐 초롱길 테크길로 가기 때문일 겁니다. 딸과 몇 년 만에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등에 살짝 땀이 날 정도의 걷기가 참 행복하고 자유로운 날개를 단 기분입니다.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우리나라 산의 공통점, 눈에 보이는 산마루 고개만 오르면 정상이고 끝날 것 같은 길, 좀 더 높은 또 다른 산으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매번 속는 일. 이제 편한 길은 끝나고 고생길입니다. 계단과 급한 경사로 이어지는, 둘 다 말을 중단하고 숨을 고르며 오릅니다. 종종 길옆 밧줄을 잡아야 할 만큼 이제 등산을 하는 느낌이 몰려옵니다. 잠시 평지가 나오면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또 다른 기분 좋은 음향입니다. 이런 느낌은 가을이나 봄의 길목에서 맛봅니다. 꽃도 단풍도 없지만 겨울을 무사히 넘긴 기분도 괜찮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산들이 이렇게 살짝 경사길을 걷게 합니다. 마치 만만히 보면 고생 좀 시킬 것 같이 잘 만들어 놓은 안내길과 밧줄 펜스가 고맙네요. 쉽게 생각하고 따라 나선 딸이 이거 꽤 오르내리막이 심한데? 합니다. 무엇이든지 만만히 보다가 당황하는 법입니다. 뭐 기분 좋을 정도의 난이도와 땀 흘리기지만 낙엽 밟히는 소리를 즐겨볼까요? 하하. 앞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늘 멀리 떨어져 살면서 만나면 바쁘게 헤어지던 참이라 산이 주는 위로와 따뜻한 봄날의 날씨까지 더 이상 무슨 욕심은 가지지 않을 듯 합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살다 보면 잊고 시달리지만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뭐 별로 신빙성 없는 등산 멘트지만요. 그런데 좀 이따 알게 되지만 오르막 길이 꼭 더 힘든 거 아닐 수도 있더라는. 어쨌든 꼭대기로 보이는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입니다. 하늘다리 쪽 내리막길과 계속 가는 산등성 길로 우리가 예정한 하늘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후 시작할 비상 착륙 비행기 상황으로 줄을 놓을 수 없는 급직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만치 아래에 초평호수의 넓은 수면이 보이고 잘못하면 낭떠러지에서 구를 것 같았습니다. 3일치 운동 다 한 것 같아 라고 딸이 말합니다. 그렇게 후다닥 내려오니 앞에 호수가 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인데 아직도 두어 번 더 꺾으며 내려가야 했지만요. 와, 멋지다, 시원하다 감탄사를 쏟아놓습니다. 저 다리가 하늘다리구나.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의 다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건너고 있어서 얼마나 흔들리는 살짝 확인해보고 싶은 궁금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지만 운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저쪽 건너편 산에 사는 분들은
이쪽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만났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면 먹을 것이 기다립니다. 커피도 있고 컵라면도 파는 청소년 수련관 매점이 꼭 먹어야 할 만큼 배가 고프지는 않지만 산을 넘은 보상으로 먹으며 쉼을 가지는 것도 좋지요. 다리는 2단으로 되어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뒤를 돌아보면 저렇게 계단을 올라 다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넓은 테크 휴게소입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딸과 함께 컵 우동 하나와 물도 하나 샀습니다. 매점에서 간식도 하나 사고요. 하지만 아쉽게 커피는 캔만 파네요. 그래도 뭐 고맙네요. 매점이 있어서. 여름이라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 같지만 쉼을 마치고 다시 다리를 건너 돌아갑니다. 계단을 올라 이 단 다리로 하늘다리를 건넙니다. 원래 하늘다리를 건너면 천국이지요? 아직 할 일이 많아 진짜 하늘다리는 다음에 가려고요. 하하. 꽤 길었네요. 다시 돌아오며 보니까 이제부터는 언덕과 산길이 아닌 평지로 만들어진 초롱길을 갑니다. 용고개를 넘어 농다리까지 초평호수 둘레를 따라 만든 테크길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테크 초롱길입니다. 정말 휴식 같은 산책길이 될 겁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편하고 느슨한 발걸음 후 가까운 사람들이 대화하며 걷기가 참 좋은 시원한 산책길입니다. 그래서 올 때는 산을 넘고 힘든 길로 잡았지요. 돌아가는 길에는 쉽고 편하게 걷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기운도 넘치지만 아무래도 좀 지나면 배도 고프고 몸도 고단할 테니 뭐 사람들 각자 취향이겠지만 조삼모사든 조삼모삼이든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더운 여름에는 한낮 뜨거운 시간을 여기 통과하도록 코스를 짜는 게 요령일 것도 같습니다. 다시 빠르게 통과할까요? 8배속으로 시원한 나무의 그늘 아래 호수의 물기운과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가도록 한낮이나 뜨거운 시간을 피해 산을 넘고요. 한 가지 정보는 지금 이 시기에는 이 테크길 주변에 날파리가 참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말하는 동안에 입에 들어갈 정도로 겨울 메마른 날씨와 고정된 물 주변의 숲에
날파리가 무성해진 까닭일 겁니다. 비가 한바탕 내린 여름이면 씻겨 나갈 테니 나머지 계절은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가을에는 혹시 모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뭐 좋은 풍경과 산책길을 걷는 대신에 좀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수겠습니까만. 저기는 현대모비스가 세운 외부 공연장이네요. 앞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니 브루터스 너마저도 뭔가 대사라도 아니 노래 한 소절이라도. 현대모비스 야외 공연장을 지나 농다리로 여기 공연 계획표 같은 걸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용고개로 갑니다. 잠깐 길을 착각해 현대자연생태관으로 갔습니다. 현대모비스 야외 공연장에서 이정표를 놓쳤습니다. 뭐 일부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계획 일정에 없던 곳이라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많다면 보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다시 돌아와서 용곡의 성황당을 넘어가는 길로 예전에는 여기서 치성을 드리고 했나 봅니다. 큰 나무와 돌 축대가 흔적이 남았습니다. 농다리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돌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취미인지 아님 무슨 사연이나 직업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농다리 쪽에서 용고개 쪽으로 오르는 길에 자세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더군요. 등산로와 초롱길을 포함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작고 큰 산에는 흔하게 있습니다. 정말 산을 좋아하는 민족이 많습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잠깐만 시간이 나도 길과 산을 찾는 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거의 일상에 가깝게 닿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바닥에 흐르는 정서가 역마살이라고 얼핏 낮춰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유전적 성향이 어쩌면 나라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독립군의 길과 생업의 유목민 길이 다르지 않고 어디를 가거나 어떤 코스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갑자기 너무 먼 진지한 이야기로 흘렀나요? 먼 길을 지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끈질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훈련처럼 닮은 그 두 가지 특성이 이제 저 아래 농다리가 보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그 유명한 돌다리, 농다리가 가장 나중에 보고 걸어서 넘게 되네요. 오늘 일정의 가장 마지막에 되게 유명한 볼거리나 지역을 방문할 때는 보통은 가장 먼저 그곳을 목적지로 보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는 대로 둘러보는데 오늘 이곳은 그 반대로 코스를 걸었습니다. 힘든 코스를 먼저 통과하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걸은 다음에 편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보는 식으로 가까워졌네요. 늘 고속도로 위에서 차창으로 보거나
사진 혹은 TV나 유튜브 영상으로 보던 농다리를 정말 안 떠내려간다고. 직접 자세히 보며 받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따라오시겠어요? 마치 개봉 직전의 영화관 같습니다. 하하. 좀 전에 농다리 설명도 보았습니다. 물소리가 꽤 크게 들리네요. 이 다리를 놓느라 애쓴 분들과 설계를 하신 대단한 분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다리를 건넙니다. 딸도 신기한 듯 다리를 살핍니다. 오랜 세월 큰 물에도 떠내려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장엄한 조형물입니다. 생활과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유익한 조형물. 이 느낌을 잘 가지고 오늘 돌아갑니다. 흐르는 물을 계속 보다가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돌들의 모양과 크기, 용도를 그리 잘 맞추어 쌓았는지 누군가는 머리를 싸매고 설계하고 위치를 잡았을 거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무거운 돌들을 날랐을 겁니다. 또 가져온 돌의 크기 각도를 따라 놓는 순서를 정하고 별 장비가 없이 사람의 힘을 바탕으로 진행했을 겁니다. 세상 그 지혜와 협동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 일하는 그들에게 기운이 날 음식과 마실 물을 아낙네들과 요리사들이 공급했겠지요? 그렇게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몸이 모아져 이 거대한 작품이 완성되었을 겁니다. 요즘 최신 장비로 수십 층 올리는 건축 공사보다 이 작업이 더 신기하고 대단했을 것 같은 감동을 부르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문화재들이 별탈 없이 잘 보존되어 사람들에게 공동생활, 한마음으로 지키는 애양심, 애국심이 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 조상님들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나들이가 또 다른 감동과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행복하고 휴가 같은 오늘의 일정에 다시 감사하며 마칩니다. 이 시간을 만들어준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이 장소들에 대한 느낌을 천천히 떠올려 보며 기억에 단단히 담아야겠습니다.